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공부하던 거 다 집어치우고 일하던 거 다 집어치우고. 안녕하세요. 대한뇌졸중학회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신경과의 김태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홍혜리입니다. 저는 우리 동네 산부인과 우리동산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김태정 선생님하고는 인턴 때 인천의료원에서 2달 동안 옆 침대를 쓰면서, 저희는 사실 이제 접점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인턴 생활을 같이 그렇죠.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채널에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홍혜리 선생님과 함께 여러 가지 여성에서 생길 수 있는 뇌졸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첫 번째 주제로 임신과 뇌졸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이 되게 문제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통계에 의하면 서울은 0.5명으로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령 산모들이 또 되게 많이 늘어나요. 네, 맞습니다. 고령 산모들일수록 여러 가지 위험 인자를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심내 혈관에 문제가 생길 위험성이 커서 임산부들은 사실은 거의 다 아무리 많아봤자 40대 초중반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임산부들이 뇌졸중이 생기는 위험성도 분명히 있고, 임신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뇌졸중 위험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임산부들 중에서 뇌졸중은 어느 정도 생기나요? 산모들은 보통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 걸어서 애 낳으러 들어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젊고 건강한 여성에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이제 10,000명 중에 한 5명 정도 된다면 임산부들은 거의 1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12배니까 거의 10,000명 중에 한 60명 정도가 그렇죠. 생길 수 그래서 있다라고 알려져 있네요. 좀 많다고 보고 있고요. 그 젊고 건강한 여성에 비해서 혈전이 생길 위험도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죠. 그 10만 출산당 뭐 10명에서 40명까지도 논문에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얘기 드리면 출산율이 더 떨어질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임신 당시는 물론이고 이제 살아가면서 전 생애에 걸쳐서 이런 뇌졸중의 위험도를 높인다라고 돼 있고요. 모든 대부분의 임신 중에 생기는 질환들이 제일 드라마틱한 치료는 출산이거든요. 맞아요. 네, 애를 낳고 나면 끝! 이렇게 되는데 이 임신 시에 그 뇌졸중의 위험도는 산욕기까지도 사실 혈전의 위험도는 굉장히 높아지고요. 논문에 의하면 이제 분만 전이나 분만 중에 뇌졸중 같은 경우는 약간 논란이 있긴 한데 산욕기가 제일 위험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주까지 얘기하기도 하고 12주까지 얘기하기도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사실은 임신 중에도 위험할 수 있고 출산 후에도 그 위험도가 한 3개월까지는 높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 후에도 잘 봐야 된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임산부들에서 생기는 뇌졸중은 좀 종류가 약간 분포가 좀 다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산부들은 기본적으로 젊고 건강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혈전이 생길 만한 뭐 흡연을 하거나 과도하게 비만하거나 이런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실은 이런 색전이라든지 혈전이 생길 위험도가 사실 비교적 낮은 편이기 때문에 동맥경화 때문에 생기는 뇌경색은 그렇죠. 적다. 그래서 이런 허혈성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산모에서도 색전에 의해서 생기는데요. 비만이라든지 그 전에 이제 흡연을 한다든지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맥경화가 일부 있는 환자에서는 그런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생긴다거나 아니면 지방에 의한 색전, 그쵸. 또는 드물게는 우리 양수색전, 정말 양수가 날아가서 막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출혈성 뇌졸중, 출혈성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혈관 기형이라든지 아니면 뇌동맥류 같은 게 이제 터지거나 그런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걸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임신 중독이라고 많이 불리는 전자간증, 그리고 전자간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련을 했을 때는 자간증,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출혈성 그리고 허혈성 뇌졸중의 둘 다 이제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 중에 막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전신에 심혈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출혈성 뇌졸중도 많이 생기고, 맞아요. 허혈성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보통 동맥이 막힌다고 하는데 정맥이 막혀서 생기는
허혈성 뇌졸중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뇌졸중과는 조금 이제 임산부에서는 약간 다르다 해서 본인이 임신 중독의 위험이 높다라고 한다면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죠. 젊고 건강한 임산부들이 모두 다 뇌졸중 위험이 높은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약간 본인이 위험 인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조금 조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임산부들이 조금 더 뇌졸중이 생길 위험이 좀 클까요? 뭐 고령 임신이라든지 아니면 편두통 중에 왜 아우라라 그러죠. 이런 전조 증상, 증상. 약간 빛이 뭐 반짝반짝 한다던가 아니면은 약간 시야가 좁아진다던가 이러한 네. 증상이 있는 그런 전조 증상이 있는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과 선생님들이 보실 때는 어떤 혈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워크업을 좀 하시는 경향이 맞아요. 편두통이 있고 거기에 전조 증상이 있으면 그분들은 뇌졸중 위험이 사실 원래도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었다거나 평소에 비만했다거나 또 저희 난임 원인 중에서 항인지질 증후군을 맞아요. 가지신 분들은 그분들은 네. 그냥 높죠. 그쵸. 굉장히 위험도가 높고 기존에 내가 뭐 고혈압, 당뇨와 같은 대사증후군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내가 판막 수술을 했다던가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주의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전자간증 같은 것에 이제 고위험군이거나 내가 좀 고령 임신이거나 보조생식술, 우리 시험관이나 뭐 이런 요새는 시술을 많이 하시니까 정말 네.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 시술을 할 경우에 고위험군에 속하면 저희가 미리 아스피린을 복용을 시키는 게 굉장히 이런 혈전 예방도 예방이지만 이 임신의 그런 결과가 더 좋다고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이나 에녹사파린이라고도 네. 저용량의 헤파린 네. 인슐린 맞는 것처럼 맞아요. 해가지고 그래서 그 네. 헤파린 주사를 미리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보조생식술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한테도 여쭤봤는데 요즘엔 사실은 흡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보조생식술 할 때 호르몬제를 쓰기 전에 굉장히 문진을 철저히 하신다고 해요. 혈전이 생길 만한 위험도가 있는지 그리고 위험인자가 있는지 흡연을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조금 많거나 네. 하면은 사실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 네. 임신 중에 고혈압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임신 중에 당뇨가 생기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혈관에 문제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분들도 조금 위험성이 높아질 것 그렇죠. 그 저희 과는 이제 외과 계열이기 때문에 자궁이나 난소에 관련된 수술도 하고 이제 제왕절개 출산에 관련된 수술도 하잖아요. 이 자궁이나 난소를 수술할 때는 정말 혈관 하나하나를 다 잡으면서 저희가 수술을 하거든요. 근데 전공의 때 이제 제왕절개 할 때 보면 지혈을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아기 꺼낼 때까지 그냥 쭉쭉쭉 열고 들어가서 아기를 쑥 꺼내는데 개복한 걸 닫을 때 보면은 지혈이 다 돼 있어요. 피가 좀 끈끈하게 맞아요. 근데 그런 그게 성향으로. 약간 균형을 잃으면 혈전이 너무 많이 생기는 맞아요.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네. 우리가 헌혈을 할 때도 맞아요. 임산부 피와 못하죠. 그 다음에 그냥 임신을 안 한 사람의 피는 또 좀 다르고 다르죠. 일단 임신은 굉장히 고귀한 일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몸이 바뀔 수 있는 또 그런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뇌졸중이 생길 위험이 좀 높아지는 그렇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출산도 문제고 맞아요.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 노산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령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임신을 하면 조금 더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은 있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거를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고령 임산에서 더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간증 같은 경우에는 어린 산모들이 더 많아요. 되게 신기하죠. 그런가요? 이게 왜냐면 이것도 과민 반응이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저희가 보거든요. 초산이나 아주 어린 나이대의 산모들이 훨씬 더 전자간증은 더 많거든요. 근데 이제 고령의 35세 이상의 산모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고혈압에 그 자간전증이 덮이는 거죠. 그러면 훨씬 위험하죠. 훨씬 위험하죠. 혈압이 막 완전 치솟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것 네. 때문에 머리에 이제 경련할 수도 있고 맞아요. 머리에 또 뇌염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자간전증은 전신적인 질환이거든요. 간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고 콩팥, 신장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지혈 같은 것들이 다 안 되면서 출혈 경향도 높아지고 맞아요. 전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하게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다 이제 고령 임신에서
병원에서 훨씬 더 자주 생기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산부인과적으로 봤을 때는 빨리 젊은 나이에 한 20대 중후반 정도가 너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공부하던 거 다 집어치우고 일하던 거 다 집어치우고 출산만 할 수는 그렇죠. 없으니까 이제 계속 출산 연령은 어쩔 수 없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요새 많이 해당되는 건 아닌데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사실은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고 맞아요. 이제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면 몸이 전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심내혈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걸 여러 번 하게 되면 더욱더 그런 위험이 높아져서 다산인 경우에도 사실 뇌졸중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출혈성 그 뇌졸중 같은 경우에도 다산에서 훨씬 더 흔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사실 출산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충분히 주의하고 조심하면은 그런 걱정 없이 출산을 또 할 수 있겠죠? 전부터 여성분들이 몸을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체중 조절. 체중 조절을 잘 해주시면 임신성 당뇨도 덜 생기고 임신성 고혈압, 뭐 고지혈증 같은 것도 덜 생기니까 출산 전에 운동과 체중 조절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임산부님들이 이제 꼭 얘기하시는 게 아기가 먹고 싶어서 샀어요. 임신했을 때 이 정도 체중 늘어나는 건 괜찮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임신 중에 이제 늘어나도 되는 체중은 10에서 한 13kg 정도거든요. 내가 살쪄도 되는 몸무게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제가 이제 둘째 때 내 마지막 임신이다 하고 이제 몸무게도 안 재고 막 먹었거든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임신성 고혈압 이런 거 둘째 치고 안 빠져요. 애기 낳고 난 뒤에 정말 안 빠지거든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금연 뭐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죠. 선천성 기형에 미치는 영향들, 손가락 몇 개가 없다든지 선천성 심기형이라든지 구순 9개월 이런 얼굴에 기형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과 맞아요.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고혈압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혈압 조절 평소에 잘 해주셔야 되고 임신을 준비할 때 먹을 수 있는 혈압약이 있고 못 먹는 혈압약이 있거든요. 많죠? 내과 주치의 선생님하고 또는 뭐 신경과 주치의 선생님하고 미리미리 상의를 꼭 하셔야 되고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편두통이 내가 너무 심하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미리 검사를 좀 잘 철저히 하셔서 정상임을 확인하는 검사도 정말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산모님들이 이제 눕눕을 많이 하세요. 누워있으면 다 될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시는데 정말 특수한 상황 빼고는 눕눕을 하라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많이 누워있으면 당연히 혈전 위험도가 그럼요. 올라가겠죠. 그래서 눕눕은 산부인과에서 권고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홍일혜 선생님이 임신과 뇌졸중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